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책을 넘겼습니다. 세종대왕의 그늘에 가려진 채 몸을 돌보지 못해 병세가 깊어지던 위기. 이런 가혹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40년대, 저는 무려 20년 동안 세자로서 부왕을 보좌했습니다. 명나라는 정통제가 즉위하며 환관들의 횡포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조선 또한 세종 후반기 부왕의 병환으로 국정의 무게가 저에게 쏠렸지요. 저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치국이 제작에 직접 관여하고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국정의 짐을 짊어진 탓일까요?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제 기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과 학구열은 아버지를 닮았으나 그 열정이 제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설계한 화차의 발사 시험을 지켜보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문약한 선비 임금이라는 편견 속에 국방력이 약화될까 우려되던 위기, 이런 강력한 군사적 성취를 이뤄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50년 즉위 직후 주변국 여진족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학문만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저는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고려와 조선의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편찬하고 화약무기의 화력을 극대화한 문종 화차를 완성했습니다. 100발의 화살을 동시에 쏘는 이 병기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첨단 무기였지요. 저는 병법에 능한 군주로서 조선의 국방 시스템을 재정비했습니다. 학문적 소양과 무력의 결합, 그것이 제가 꿈꾼 강한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허락된 시간은 야속하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관들이 가져온 초고를 검토하며 저는 엄하게 일렀습니다. 새 나라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전 왕조의 기록을 정리해야 했던 문화적 위기, 이런 방대한 역사 편찬에 집착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고려의 역사는 여전히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려사와 고려사저료 편찬을 진두지휘하며 단순한 기록을 넘어 통치의 거울로 삼고자 했습니다. 명나라가 영토 확장을 꾀하며 주변국에 압박을 가하던 시기, 조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술을 강조했습니다. 고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조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엮인 이 역사서들은 제가 후대에게 남기는 가장 정직한 유산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침전에 누워 황희와 김종서의 손을 잡고 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39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직감하고 어린 아들을 남겨둬야 했던 비극적 위기, 이런 슬픈 당부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52년, 재위 2년 4개월 만에 제 생명의 불꽃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키운 세자 단종은 고작 12살이었습니다. 궁궐 밖에는 수양대군이라는 야심만만한 동생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저는 대신들에게 세자를 지켜달라는 고명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막이었습니다. 부디 우리 세자를, 말을 잊지 못하고 감은 제 눈가엔 백성과 아들에 대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선의 황금기를 더 길게 이끌고 싶었던 저의 꿈은 그렇게 미완성으로 남았고, 한반도에는 다시 한번 어두운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